자, 오늘 제가 제목이 카리스마 표현 연출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강의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리스마 표현 연출법이라는 강의를 해보신 적도 없으실 것이고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스피치. 제가 카리스마 연출법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재석 선생님을 자꾸 보고 하는, 눈을 자꾸 마주치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한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어요. 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오타가 사랑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오타가 강사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할 때 저한테 어떤 인터뷰가 왔냐면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어떤 무대에서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 무대에서 배우처럼 연기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랑 눈이 마주치는 청중을 존중하고 그 무대의 시간을 인정해서 내 스스로 서로 호흡하고 공감한 다음에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래 서로를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순간 드라마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건 스토리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강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스피치예요. 학원에서는 스피치 하나요? 학원 강사들? 할 기회가 없죠. 뭐 하죠? 강의. 예,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늘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하셔야 돼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나의 에너지와 연출과 혹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늘 강연하는 모습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런 상상을 하며 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스타 강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누군가를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멘토의 자격을 갖추는 자가 스타 강사예요. 나를 모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출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피치라 뭘까요? 우리 아론 선생님? 그냥 막 얘기하셔도 오늘은 다 답입니다. 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스피치가 아닐까. 오케이. 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스피치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그럼 제가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표 스피치를 우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발표 스피치가 있어요. 또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대화 스피치입니다. 오픈 특강에 오셔서 알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들면 무슨 스피치를 하죠? 누군가를 프로모팅해주고 행사를 프로모팅하는 진행 스피치를 하게 되죠. 또 하나 어떤 게 있죠? 여러 가지의 토론을 할 때 나누는 토론 스피치도 있습니다. 스피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 진행, 대화, 토론 스피치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스피치의 그 4가지를 종류 나눴을 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스피치 왜 할까요? 좀 전에 답이 나왔죠. 뭔가를 잘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서로의 어떤 일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생산성적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떠드는 말은 말이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은 스피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강의가 그냥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피치인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치의 필요 조건 뭐 있을까요? 톤 같은 발음. 톤, 발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도윤 선생님? 키워드. 키워드, 오케이. 한 번 더 갈까요, 선생님? 저도 키워드라 생각했는데 기승전. 기승전결. 좀 어렵네요. 이제 키워드 영어 나왔더니 이제 한자 나왔습니다. 중국어로 가겠습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 에너지도 중요해요. 에너지. 와우, 좋습니다. 에너지. 글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일단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 집중하는 에너지. 오케이. 자, 우리 미래 배우죠. 발성과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 발성. 지금 발성 발음 나왔습니다. 오케이. 우리 세린 선생님. 쉬운 이해 아, 쉬운 거, 심플한 거. 그러니까 쉽게. 그럼 정리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정확한 발성과 성량을 겸비해서 누군가에게 기승전결을 스토리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의 영역을 우리는 스피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스피치 중요성 좀 전에 얘기했네요. 쉽게 이해해야 되고 누군가는 잘 변화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스피치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거 사진 보이시나요? 일단은 보인다고 하셔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분 누구죠? 이혜영이라는 저기 이혜영이야, 이혜영. 우리 나이대가 다르니까 그냥 여기 아시겠죠? 민수 오빠. 예, 여기 누구죠? 김혜수. 오늘 카카오 스토리에 나와 있는 뭐 카카오톡 뉴스에 보면 김혜수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예. 오케이. 자, 이 세 분의 공통점. 답이 나와 있죠. 위 뭐죠? 카리스마입니다. 이분 딱 보면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카리스마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리스마 추상적인 개념 딱 보니까 어떤 거죠? 한마디로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카리스마. 뭐가 생각나세요? 압도. 오케이. 또. 날카로움. 날카로움. 굿. 또. 간결함. 간결함. 오, 좋습니다. 네. 또. 막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예. 리더십. 굿. 또. 힘. 관통. 응? 관통. 아, 관통. 저는 이게 반토막이라고 들리죠, 왜? 아, 이 귀가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자, 관통. 와, 센데요? 카리스마의 추상적인 것은 이렇게 관통, 파워, 날카로움. 근데 좀 전에 아까 간결함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그게요. 강렬함이라고. 강렬함. 네.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봤을 때 카리스마는 왠지 압도하고 에너지가 있어서 관통해가지고 간결하게 확 뭔가를 사로잡는 것 같은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죠. 이거를 한자로 쓰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를 사로잡는 것. 매력. 굿. 카리스마는 매력입니다. 근데 그 매력에는 꼭 그렇게 센 것만 매력일까요? 우리가 강의하기 하는 사람이죠. 그럼 언어적인 소통을 하셔야 돼요. 눈빛의 언어, 비언어적인 언어, 표정의 언어, 글의 언어, 화면의 언어. 모든 것들이 관통해야 되고 세기만 하면 될까요? 강사가 가져야 할 카리스마적인 것은 무엇이다? 매력이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따뜻함. 스타 강사가 갖추셔야 될 카리스마 첫 번째 1번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 따뜻함이 과연 뭘까요? 자, 위키백과에는 카리스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리스마를 뜻하는 영어인 카리스마는 재능, 신의 축복을 뜻하는 그리스의 언어에부터 유래하였다. 이것은 관심 및 존경,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혐오감을 쉽게 끌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인격이나 외모 혹은 둘 다 작용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카톨릭 기독교에서는 카리스마를 성령이 이끄는 무엇이라고 했다? 은혜, 영적인 것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단어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축복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은 따뜻함으로 나의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언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기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끝났네요. 카리스마 연출법에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따뜻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배려 있게 그들을 칭찬과 격려로 나눠줄 수 있는 것. 지금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치시죠? 칭찬과 격려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하면 말 잘 듣나요? 칭찬은 잘하면 고래만 춤춰요. 칭찬과 격려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칭찬 한번 해볼게요.
도윤 선생님, 이렇게 이 스타 강사 아카데미 들으시려고 직업까지 딱 일시 정지를 하시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해주시는 거 정말 멋지세요. 대단하셔요. 정말 멋진 남편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격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도윤 선생님이 오늘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윤 선생님께 작은 메시지 하나로 전달해서 도윤 선생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격려입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의 것을 얘기하죠. 격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과 나와 연관된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화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너무 잘했다. 야 100점. 야 진짜 너무 잘했다. 역시 너 잘했어. 여기까지 칭찬이에요. 야 우리 그런 연우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완전 대한민국의 1등 선생님 된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기분 좋게 해서 너무 좋아. 너 역시 최고야. 야 오늘 하루 끝내주는데 까지 얘기하면 격려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혹시라도 칭찬만 하신 적 없는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2인칭 기법이고요. 격려는 우리의 기법입니다. 똑같은 2인칭이지만 단수 복수의 차이 아시죠? 네. 자, 한번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논리학은 우리를 A에서 B로 갑니다. 그런데 상상력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상상의 세계로 옮겨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상하실 때 이제 나는 스타 강사다라고 뇌에다가 새겨 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강연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함인데 그 변화를 우리는 설득이라는 한자를 쓰지요. 설득하기 위해 설득하세요. 잘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키워드 가겠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이것은 스피치에서도 중요하고요. 화법에서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중요하고요. 제가 또 강의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컨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때 이 3가지가 중요해요. 고객이 뭔가 살려면 그 사람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C 뭘까요? 영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좋습니다. 뭐 답이 틀린 건 없습니다. 소통? 오케이. 근데 요거는 약간 간결한 걸로 갈게요. 자, 설득에 사면서. 네? 컨텐츠. 오케이. 다 좋습니다. 컨텐트. 오. 컨텐트. 좋죠. 근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컨택만 한다고 돼서 뭐가 되진 않아요. 그냥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소통만 뭘로 설득할 건데? 컨셉 비슷합니다. C는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정확한 캐릭터가 있으셔야 돼요. 캐릭터. 자, S는 뭘까요? 그럼 나오죠. 그 캐릭터가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이 만들어내는 심벌 또는 인물이 만들어내는 과정들, 기승전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 스토리를 전달했어요. 전달했는데 청중이 스토리만 듣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청중이 가슴속에 남는 그 인생의 한마디의 명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메시지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캐릭터가 정확하셔야 되고요. 스토리가 남아야 되고요.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의하실 때 50분 준비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영어든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학부모 설명에 상관없습니다. 기업 강의 상관없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좋습니다. 모든 거에 캐릭터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잘 전달해서 그들이 생각만 해도 기억날 수 있게 스토리로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해서 자기의 삶의 하나의 메시지로 키워드를 삼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설득의 3요소입니다. 나라는 강사의 상품이, 강사의 어떤 강의 내용이 과연 이 3가지가 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강의를 들었을 때 캐릭터가 분명한가? 나의 강의가 정말 스토리가 명확한가? 아니면 내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청중은 그 메시지로 반응할 수 있는가? 요 구성 하셔야 됩니다. 자, 포도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에 포도 맛있지 않습니까? 상상합니다. 상상.
자, 포도 먹으면 어때요? 달아요. 자, 누구는 포도 먹으면서 아우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포도 또 어떻죠? 신포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포도 했더니 이걸 제가 아이들 하는 데서 가서 뭐가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꿀꺽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생생하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에휴, 포도인가 봐. 또 어떤 할머니들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저 벌레 많이 껴가지고 안 먹어. 자기의 삶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상상하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상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 느껴지십니까? 이럴 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포도. 먹고 싶다. 이게 나와야지. 그죠? 포도 했는데, 나 포도 싫어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포도. 우리 박세희 원장님. 말랑말랑. 아우, 좋아. 또 갑시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떻게 먹으면 시원할까요, 포도를? 원래 시원하게 먹어. 보관했다가, 그렇구나. 저는 급해갖고 먹다 보니 시원하게 먹어본 적이 없네요. 아름 선생님? 이렇게 먹었을 때 과즙이 터지는 그런 느낌? 과즙이 탁 터지는 느낌. 벌써 침 보이죠? 우리 재석 선생님? 자, 우리 연기자니까 연기답게 합시다. 와인이요. 또 와인이야, 또? 다 나갔네, 다. 와인. 좋네요. 고품격으로 와인. 우리 다 끝나면 와인 파티 한번 합시다. 우리 연 선생님. 귀찮다고요? CC 가능. 씨 삼켜 그냥 똥으로 나와. 뭘 걱정해요. 그렇게 먹는군요. 우리 애기가 항상 그래요. 엄마 나 포도 먹으면 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먹어. 삼켜. 싸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포도 느낌 많죠? 어떤 땐 갔더니 여우가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으세요. 여우와 포도 그거 얘기. 자, 이거 그림 잘 보이십니까? 이거 일본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예, 포도와 백화점. 우리는 강의를 할 때 A와 B를 엮어서 C를 만들어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스토리 구성입니다. A의 캐릭터, 포도의 캐릭터. 백화점, 왜 웃었어? 이거 아는 거구나. 백화점. 두 개 딱! C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스토리 구성이에요. 다시 스토리 갑니다. 다시 뭐라고요? A와 B. 캐릭터라이즈가 돼서 C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목적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설득하기 위함으로만 가면 됩니다. 자, 이들의 관계는 뭘까요? 포도와 백화점의 관계. 과연 뭘까? 과연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백혈병에 걸린 딸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딸이 포도를 한번 먹어보고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포도를 먹어보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너무 포도가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포도를 어디 가서 구해요? 더군다나 주머니에는 돈이 2,000엔 밖에 들어있지 않은 아주 가난한 엄마였습니다. 딸이 백혈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과연 이 딸한테 포도를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어떻게 먹였겠죠? 안 먹이고 어떻게 손을 잘라서라도 어떻게 간을 팔았을 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이걸 들고요. 아까 나왔던 그 백화점에 갑니다. 명품 백화점이에요. 그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명품 백화점. 갔는데 지하에 포도가 거봉포도 한 송이가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울었겠지요. 그때 종업원이 옆에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 딸이 이만저만 합니다.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나옵니다. 그때 종업원이 그 포도를 들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엄마한테 줍니다.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가서 딸을 주라고. 딸이 포도를 먹었겠죠? 딸이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도를 먹고 싶었던 딸의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마음이 한켠 가벼웠습니다. 그 뒤에 이 백화점이 엄청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며칠 지난 뒤에 의사 선생님만 찾아갑니다. 엄마가. 그동안 우리 딸을 돌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딸에 대한 돌봄에 감사함을 표시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만저만해서 옆에 있는 백화점에서 포도를 이렇게 얻어서 먹여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반응합니다. 그 종업원이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쭉 적어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줬겠죠? 종업원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넣겠죠. 자, 이 블로그를 본 사람들은 그 종업원을 보기 위해서 백화점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순식간에 백화점은 친절의 대명사. 예, 종업원이 사람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하는 대명사로 스토리 메이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포도가 백혈병 걸린 아이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포도 반송이로 완전히 큰 매출을 기록하게 됐던 다카시야마 백화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지금 들었을 때 어떠세요? 스토리 몰랐다가 들었다면?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포도 맛있겠다 이 얘기할 것 같으세요? 다카시야마 백화점 한번 가보자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어떤 이야기에 청중은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각각의 캐릭터를 모아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스토리로 연결해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스토리, 메시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누군가는 생각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카리스마 표현 연출법의 설득 화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설득할 수 있어. 내 말 사람들이 잘 들어.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실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설득했을 때 변화가 없다면 이걸 설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죠? 약간 몸도 왔다 갔다 하고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말을 빨리 했다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손짓을 하기도 하고 손바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 놓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의 가면이라는 가면극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페르소나. 이것이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겁니다. 강사는요, 항상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가면이 남들이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관통, 에너지, 이런 거에 한 가지로 너무 강한 에너지로 가게 되면 그들은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스킬, 표정의 스킬, 눈빛의 이야기, 스토리로 메이킹을 하신다면 이것을 바로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법에 인성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강사들한테 시강의 팁, 인성을 더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시강의 팁은 인성을 더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죠? 강사들한테 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강의 팁 끊었습니다. 인성을 더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했죠? 중간에 딱 끊고 시작하죠. 끊고 인성의 팁, 인성을 더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공간을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죠? 새로운 것으로 인지합니다. 자, 여기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제 동영상 보셨으면 시강의 팁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시강을 잘할 수 있는 팁 과연 뭘까요? 시강에 인성을 더하십시오. 뭔가 새로워 보이지 않나요? 카리스마는 답을 드립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타고나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을 어떻게 타고납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공간의 이동의 따뜻함, 자세의 이동의 따뜻함, 단어의 사용의 따뜻함, 눈빛의 사용의 따뜻함, 손짓의 위, 아래의 손가락의 사용법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메시지를 누군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된 것을 누군가는 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든 돈을 기꺼이 내고 찾아오든 나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페르소나예요. 가치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 강사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타 강사가 왜 사람들이 열망할까요? 인식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 박상희 대표님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대에 있고 화면에 보통 이제 저기 화이트보드가 있겠죠. 공간 앵커링 어떻게 활용하죠? 시작할 땐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에서 하시고요. 중앙에서 하시다가 이야기를 바꾸실 때는 어디로 갑니까? 무대에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는 어디가 작용을 하죠? 강사가 오른쪽으로 가면 좌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럼 우뇌가 작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강사는 왼쪽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몸이 어디로 가죠? 오른쪽이 강사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뇌가 더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강의를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서 얘기할 때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는 천천히 옮기셔서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하시면 돼요, 그거는.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하면 되고요. 아까도 중간에 딱 끊어서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얘기했습니다. 딱 끊었습니다. 얘기 다 끝내갖고 옮기지 마시고요. 순간 딱 끊어버리면 상대가 이제 예측합니다. 아, 정리하려고 공간을 이동하겠구나. 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예측하죠. 선생님이 어느 순간 의자에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뭔가 얘기 안 했나 보다. 뭔가 재밌는 얘기 해줄래나 보다. 오늘 재밌는 얘기로 나를 웃겨줄래나?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해주실래나 하고 아이들은 뭐 한다고요? 기대합니다. 자, 무대에서 혹은 강의장에서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주의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걸 공간 앵커링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앵커링 이 두 가지 정도. 7가지의 앵커링이 있어요. 사실은 사티어 범주라는 걸 보면 5가지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합니다. 예. 그 목소리 앵커링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글씨 보이시나요? 네. 침묵의 힘을 갖지 못한 자는 말의 힘을 지니지 못한다. 주의자들은 언어로 침묵하고 몸으로 눈빛으로 리딩을 하지요. 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침묵, 침통, 애통, 차마 남기지 못한 그 한마디. 요거 한번 읽어볼 겁니다. 목소리 앵커링이에요. 만약에 앞에 나와서 이걸 하시게 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보통 사람들 이거 딱 넘기고 어떡하죠? 자, 목소리 앵커링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갖지 못한 자는 말의 힘을 지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침묵은 뭐냐면요. 침묵, 침통, 애통, 차마 남기지 못한 그 한마디. 이것을 우리는 침묵의 언어라고 합니다. 공간 앵커링은 썼어요. 근데 목소리 앵커링이 전혀 없지요. 그러면 상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침묵, 뭔가 약간 다운을 시켜야 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하실 때는 마이크를 쓰고 있지 않거나 할 때는 마이크 내려놓으시고요. 분필 내려놓으시고요. 뭔가 안 좋은 얘기 하거나 뭔가 정리해진 얘기, 마음을 합해야 되는 얘기, 안정감을 줄 때는 손바닥을 내리셔서 양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왠지 사람이 막 뜨다가 탁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한번 자리에 앉아볼까? 오늘 뭐 했니? 물어볼 때 어떻게? 여는 기법, 닫는 기법이에요.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침묵, 애통, 차마 막 한마디 침묵 같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실까요? 요것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소리를 약간은 바꾸셔야 돼요.
침묵, 오! 심통, 애통, 차마 남기지 못한 그 한마디. 박수. 제가 왜 박수 쳤냐면요. 침묵 탁 떨어졌어요. 공기의 모든 압도가 침묵 탁 떨어졌단 말이야. 쉬었다가 침통, 애통. 여기가 침통, 애통의 보이스가 똑같이 갔어요. 침묵, 침통, 애통. 이게 아니란 말이야. 침묵 뚝 떨어뜨렸죠. 애통, 침통. 나루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침묵, 침통, 애통, 차마 남기지 못한 그 한마디. 점.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되면 여운이 남죠? 차마 남기지 못한 그 한마디. 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게 읽혀져. 시킬까봐 겁나죠? 그죠? 안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공간의 앵커링 사용하시고 목소리 변화 하셔야 돼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하면서 목소리를 몇 번 바꿉니다. 속도감 조절도 몇 번 합니다. 예. 이렇게 저는 어떤 단어를 주고 만들어요. 다 만들어서 그거를 결국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자, 나오죠? 캐릭터. 커피의 캐릭터. 그거 가지고 스토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 사이에는 이 맛, 저 맛, 인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얘기를 또 했죠? 중국에 들어왔는데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왜 한국에 마시는 커피가 좋았을까요? 아마 제가 저와 함께 마셨던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버리면 왠지 커피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드렸죠? 가운데 하나를 적을 겁니다. 그것을 적고 생각나는 것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저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목소리, 톤, 공간 앵커링. 제가 아까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왼쪽 오른쪽이 헷갈려가지고. 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와서 얘기하시고 오른쪽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동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쪽 먼저 가세요. 얘기하시고 마무리 여기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운데 뭐 할까요? 우리 스타 강사 해볼까요? 스타 강사? 키워드? 오케이, 가겠습니다. 스타 강사 가겠습니다. 스타 강사.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오셨는데 스타 강사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요, 중간중간 다니시면서 내용을 보란 얘기가 아니라 밀착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유 잘하고 계시네요. 몇 개 쓰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공간 밀착도를 형성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오늘 사실 이것이 본인이 스타 강사가 되고 싶고 되기 위한 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즉, 스타 강사란 무엇인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타 강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스타 강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형으로 매듭 짓지 마시고요. 현재형으로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는 키워드는 스타 강사였어요. 그러면 나 스타 강사 김아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의 소개 받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스타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수연 스타 강사 아카데미의 스타 강사로서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이미지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 소개할 텐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스타 강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스타 강사 박명수는 약속합니다. 제 자신이
저는 제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 예전에 열등생으로 시작했던 그 경험, 중학교 때 음악만 빠져 살았던 그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항상 공부는 잘하고 싶었지만 항상 스타 강사, 제가 인강 세대였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을까? 그런 꿈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재밌다. 굉장히 열등감에 빠졌던 생활에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보면서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던 그 경험. 한 번은 성공해보면은 그 성공의 맛을 느끼는 순간, 아, 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그 성공했던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스타 강사는 정말 많은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억대 연봉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준 연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되고 싶은 스타 강사의 이미지는 전문가이자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스타 강사 김도윤은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사가 직업이 되고 생존이 되어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제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실제 이론만 전달하기 급급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족한 배려가 제가 더 성장하지 못했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다 보면 저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저를 위해 애써준 제 가족에게 당신의 땀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 강사 김현우입니다. 일단 저는 고3 때부터 고3 때 스타일리드 이지영 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지영 강사님께서는 강의가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지영 강사님처럼 학생들과 강의가 아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강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 사람들은 바로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파지 않고 그 다이아몬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꿈이 있다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모두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강사 유재선입니다. 와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거는 무대를 키우는 걸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제 첫 무대는 대학로가 제 첫 무대이길 바랬어요. 와. 근데 저는 대학로에서 첫 무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무대는 학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명, 두 명 그 무대로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최종 무대는 저는 연기 쪽에서 무대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수업은 결코 소홀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거고요. 제 무대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무대를 위해서 나아가실 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방향성은 제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 답안 이룰 수 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타 강사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뭐가 세냐고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이기 때문에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세라. 그래서 박세인입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젊은 시절 때 대한민국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학원교에 만들어서 16년째 이미 잘 해왔고 큰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스타 강사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런 더 성장된 모습으로 또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박세니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스타 강사 박세니, 멋있지 않습니까? 꿈의 크기가 큰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타 강사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함도 있겠지만 그 누구를 위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한 스타 강사 박세니 기대하겠습니다. 자, 원래 PT가 뒤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카리스마는 추상적인 개념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분명한 캐릭터를 호흡할 수 있으며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의 삶의 변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모든 활동,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스타 강사입니다. 그곳의 세 글자의 정의는 따뜻함. 같이 페르소나를 사용하시면서 늘 나 스스로를 위대하고 멋있는 정말 괜찮은 향기 나는 사람일 거라고 믿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따뜻한 배려, 카리스마 있는 강사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